뭐 7억 원에 상당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거보다도 이번 사태가 가져다준 우리 사회의 충격, 물적 피해보다 심리적 피해가 더 크다. 그것이 단지 서부지법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갈등을 누가 부추겼는가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치주의 부분을 가장 크게 지금 훼손하고 있고, 법꾸라지처럼 계속해서 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 과정이나 체포 과정이나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몰아세우기 측면이 강했던 것 아닌가. 10명의 그 유튜버들에게. 그리고 예. 선물한 무한 곱창 김 무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까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설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잘못됐다. 단순하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여야가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폭력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주말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에 듣는 한 목소리이지만 책임 공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대변인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 기준으로 좌측에는 우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제 우측에는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두 분 처음 오늘 이렇게 뵀으니까 좀 인사 말씀처럼 좀 한번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언론사 생활할 때 BBS 선배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 어렸을 땐 불심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한번 BBS 나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신나고 아름다운 날들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도 말씀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던, 현직은 아닙니다. 전 대변인. 전 대변인이었던 김진욱입니다. 이렇게 그 불교 방송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방송을 조금 하고 있는데 불교 방송에서는 언제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기다리셨군요. 불러주셔서 예.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희 불교 방송 출연한다 그러니까 예. 저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 그러시군요. 엄청 불심이 깊으신 분이신데 예. 지금도 이걸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귀 쫑긋하고 계실 네, 것 네. 같은데요. 예, 장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 때 갈게요. 예,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좀 인사도 들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출발을 했냐면 모처럼 만에 여야가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는 좀 화기애애하게 출발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주제로 넘어가면 지난 주말이죠. 이제 일요일 날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 폭도들의 난동 사건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법이 입은 피해액이요 최대 7억 원까지로 지금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된 거고요.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중에서 66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젊은 층들이 많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이 폭도들의 난동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금전적으로 뭐 7억 원에 상당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거보다도 이번 사태가 가져다준 우리 사회의 충격, 예. 이것은 뭐 금전적으로 그 환산하기가 어려운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법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 네. 일선에 법원이 있는데 이 법원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된 게 지난 1989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 시절에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민 저항권 같은 게 발동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35년 만에 이렇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법원에 대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점이 예. 대단히 유감스럽고,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 갈등이 폭발되면서 이런 상황으로 연결된 거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치권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도 정광재 대변인하고 뭐 일단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물적 피해보다 심리적 피해가 더 크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받았을 충격 뭐 이런 부분들 또 서부지법에서 당시 근무를 했던 직원들 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부지법이 이렇게 마치 특정 정파가 몰려 있는 것처럼 낙인 찍어 놓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공격받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서부지법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공격들인데 좀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 어떤 정치적 갈등이 폭발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그러면 이 정치적 갈등을 누가 부추겼는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치주의 부분을 가장 크게 지금 훼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께서 동조하고 있고 여기에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분들과 손을 잡고 또 극우 유튜버들과 손 잡으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 폭력적 방법으로 더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도 진짜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반성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김진욱 대변인님께서 그래도 이 폭동의 좀 원인을 좀 몇 가지 짚어 주셨는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편지 뭐 끝까지 싸우겠다 뭐 요게 원인이 됐을지 아니면 뭐 관저 앞에 달려갔던 뭐 44명의 뭐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지지하는 듯한 모습 내지는 뭐 극우 유튜버들은 뭐 지금 선전선동을 많이 했잖아요. 뭐 국민저항권 얘기까지 운운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정광희 대변인님? 글쎄 제가 일단 여기에 이 당 대변인 자격으로 나왔으니까 당의 입장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권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 받는 입장에서 수사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갈등도 있었고 저는 어쨌든 그게 법원에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뭐 집행이 되는 게 뭐 수순이라고 봤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이 공수처의 그 수사 과정이나 체포 과정이나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몰아세우기 측면이 강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방법들을 모색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겠지만 법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서 뭐 그 제3의 방법으로 수사나 적어도 체포가 아니라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법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본다면 어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건 체포영장이 발부됐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맞았겠지만 그런 흠결을 사법부에서 제공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도 여전히 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법원은 뭐 대법원부터 여러 가지 법원의 형태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법관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나왔다면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법 제도에도 있지 않은 뭐 이의 신청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법꾸라지처럼 계속해서 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끊임없이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 호도하는 과정들을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께서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도 사실상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시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확증 편향에 예. 이 어떤 이 폭력성이 결합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여실히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는 폭도라고 부르지 말자. 규정 짓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폭도를 옹호하는 듯이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잖아요. 예.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뭐 폭력은 물리적 폭력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전제를 세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의 행동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논리적 모순점을 갖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는 것들이 예. 딱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럼 정광재 대변인님 뭐 당의 입장을 일단 주로 네. 많이 설명을 하실 테니까 그 지난 119 뭐 폭동 뭐 어떤 분들 내란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그 폭동 사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당의 그런 뭐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좀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경찰의 책임론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유튜버들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예.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절대 폭력은 안 예, 된다.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정당화될 예. 수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재원 전 최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범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예. 뭐 거리두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런 폭력 사태가 있기 전이고 예. 10명이라는 분이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뭐 내란 선동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란 선동이라는 게 그 실제로 성립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봐요. 10명의 그 유튜버들에게. 그리고 예. 선물한 무한 곱창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제주항공 사태로 인해서 무한에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나름의 선택을 해서 보낸 것들이 있는데 설 선물에게까지 이렇게 뭐 이걸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까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과한 해석이다. 김진호 대변인님.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선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 그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예.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선물한 것 그건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그동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말씀하실 때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논리를 제공했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갖게 만드신 분들도 여기 있다라는 거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예.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분들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건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에게 대통령실에서도 이분들을 담당하는 행정관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남 행정관이라는 분이 이분들을 그동안 관리했었던 분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분들에게 대통령의 설 추석 선물도 보냈고 당에서도 이렇게 보내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폭도로 변모하게끔 만들었던 선전선동했던 부분들을
당에서도 함께 하겠다라는 어허.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잘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전선동을 안 했다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포함 그 국민의힘의 소속 정당으로 가지고 계시는 예.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나 아니면 또 김재원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나 예. 이런 분들이 뭐 이분들 지금 이 폭동과 같은 행위를 다 이해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라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라. 어. 그 말씀을 드리는 아니 겁니다. 그러면 설선물 빼고 뭐 폭동에 대한 평가는 잠시 미뤄두고 그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44명이 관저까지 가서 사실 뭐 정광 목사 주최한 집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함께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을 물론 뭐 당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정광훈 목사와는 밀착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의 입장은 그 소위 말하는 뭐 극우 유튜버라고 한정짓진 않겠지만은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좀 극단 세력들 여기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 글쎄 이제 극우 예. 유튜버나 아니면 전광훈 목사는 뭐 극우적인 성향이 아스팔트 있다는, 보수라고 하죠. 네, 아스팔트. 뭐 그런 평가가 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여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강경 지지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걸 중도 외연을 확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균형점을 모색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결국에는 뭐 어쩌면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균형점들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권영세, 권성동 두 대표 체제 내에서 끊임없는 고민과 그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과정이 있을 지금 것이다. 당장 야 오늘부터는 이제 정광훈 그 목사 세력과는 당장 그 모른 척하자 이렇게 하기는. 인연을 끊어버리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균형점들을 찾아가는 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예. 비단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민주당에도 뭐 강경 지지자들 중에 이른바 뭐 개딸이라는 분들 계실 거고 그보다도 더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에서의 그 대선 단일화를 위해서 뭐 정의당이든 민노당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한 단면을 잘라갖고 지금 너희들은 뭐 극우와도 손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의문들은 국민들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시킨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분들의 표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강경 지지자들의 지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예. 그동안 우리가 경계해 왔던 지점이 그 지점인데 이번 이 서부지법의 폭동 사건을 통해서 보면 제도권 안으로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예. 그래서 이 극우에 대해서 지금 손절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표가 중도 확장성에는 정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이런 정광재 생각 갖고 대변인님. 있어요. 예. 이른바 강경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는 어쨌든 뭐 말씀하신 조기 대선 과정에서라면 우리 당에 상당히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중도에 계신 분들의 표심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이 중도 외연으로의 확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노력이 많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고요. 우리 성우기님께서는 20대 때 카톨릭 세례받고 40대인 지금은 불교의 심취에 반야심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화가 많이 나는 세상에 불교 공부하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64개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겠다. 이게 헌정사상 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 주시면요.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후로 해왔던 얘기들의 뭐 반복일 거라고 봅니다. 예. 여전히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비상대권을 행사했다라는 주장을 뭐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뭐 더 볼 것 없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법률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구제하려고 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후에 있을 어떤 본인에 대한 예. 사면 복권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나와서 얘기하는 주장들이 새로운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예. 본인이 행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부하 개념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미 그 비상계엄령, 포고령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용현 장관이 잘못 뺏겨온 걸 그냥 내가 발표한 거다 이런 예.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관재 대변인 예상 좀 해보신다면요. 새로울 게 없다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왜 계엄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뭐 무리한 정치적 탄핵 또 예산 삭감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것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계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규명하려고 했던 것이 자신의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었던 권한 가운데 일부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뭐 의견을 듣고 결국에는 탄핵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지 부결될지 예. 이 부분에 대한 기각될지 판단을 인용될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기다려봐야겠죠. 예, 우리 사관님께서 최초가 너무 많네요, 대단해요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광재 대변인, 김진욱 전 대변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